30년 전 대한민국, 1990년과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렇다면 현 2021년의 대한민국과 앞으로 30년쯤 후의 대한민국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다양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020년 254만 명에서 2050년 409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 인구 구성비가 0.11%로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5%이며 2050년에는 9.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죠. 이는 현재 영국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중 외국인 전문 인력이 81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결혼 이민자 역시 81만 명 정도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가 곧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 줄어드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민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0%가 30년 후에는 빈집이 됩니다. 한국 주택수는 2030년 2,496만 채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98만 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수를 주택수로 나눈 주택 보급률은 2050년에는 140%가 될 예정인데요. 그중 302만 채인 10.1%가 빈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빈집은 농촌 지역에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구 구조 면에서 볼 때 30년 뒤 전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지역은 세종시가 될 전망입니다. 2050년 세종시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66%로 전국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유소년 비율 역시 15%로 전국 최고가 되는데요. 한편 생산 가능 인구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입니다. 이 도시들은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고령자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의 인구 비율은 40% 초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50년 정도에는 한국이 세계 1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여러 소식 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 전망, 바로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시대입니다. 3만 달러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8만 달러라는 게 솔직히 감이 잡히진 않는데요. 2030년에 4만 7천 달러, 2040년에 5만 9천 달러, 그리고 2050년에 7만 6천 달러가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2050년이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 정확히 8만 1,462달러에 달한다는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측은 2000년대 초반에 한 예측이어서 당시 우리나라는 2만 달러도 돌파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도 기쁘긴 한데 골드만삭스의 시뮬레이션 예측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전 세계 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아닐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은 올라가지만 8만 달러는 전 세계 2위가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 8만 9,663달러 다음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소득 수준을 이루고요. 3위가 일본, 4위가 프랑스, 5위가 영국, 6위가 독일, 7위가 캐나다,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러시아, 10위가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은가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나 덴마크 이민을 꿈꾸듯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민을 꿈꾸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코리아 드림이 되는 거겠죠? 상상만 해도 대단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놀라운 일의 연속인 대한민국. 이 예측은 희망이 섞인 전망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